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통령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도 산재 전담 수사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산재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행안부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도 경우에 따라서 화학사고라든가 또는 화재사고 또 공사장에서의 대형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재난으로 대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행안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업재해 경감법은 기업 내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이 법입니다. 그래서 기업 내에 재난 사고를 예방 대비 또 대응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이 금융위에서도 그렇고요. 또 공정위 또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불이익에 관한 말씀도 계셨는데요. 이렇게 이제 기업재해 경감법에서는 재해의 경감 활동 우수 기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해 경감 활동을 잘 하고 있는, 그래서 이 ESG 평가를 잘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가점이라든가 보험료 할인,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기업의 안전 활동 대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여튼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전담 수사 인력을 만들어서요. 1차적으로는 근로감독관들이 판단을 해서 넘겨오는데요.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근로감독관을 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그 다음 단계에 시작해요? 그럼 동시에 하잖아요?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동시에 해야죠. 네. 알겠습니다. 또 다른 부처. 대통령 해양수산부도 그 선원의 안전 사고들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선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환경이 거칠죠. 예를 들면 태풍이나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고,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근의 어선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박이 상황은 좀 그리고 요약해서. 그래서 이 육상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또 산업안전공단이 있어가지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마침 그 해상산업계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 1월부터 그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노동부 장관님,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이렇게 무슨 의무조항을 쭉 만들어서 이제 사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쭉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필요한 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걸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예요? 제재가 예를 들면 뭐 있어요? 형사처벌,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평소에 안 했다. 예를 들면 어디 건설 현장에 갔더니 추락 방지 시설을 하게 됐는데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더라. 라고 하면 제재가 어느 정도입니까? 과징금이 있을 수 있고. 아니, 현재 제재가 어떤? 현재 제재가. 모르겠습니다. 네. 파악해 보겠습니다. 누가 지금 시간 될 때 좀 찾아봐 주시고, 법制처장이 좀 찾아주시고, 지금, 전화기를 다 뺐겠죠. 네. 나중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산업법에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제재가 어느 정도냐. 보고 누가 좀 나가서 확인 좀 해봐 주세요. 시간이 좀 있으니까. 근데
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갑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예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사고 발생 후의 예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작업 중지 명령입니다.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을 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사고 발생 후이긴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하면 좋을 텐데. 근데 그거는 걸려서 작업 준비 명령하면 그때 걸려도 그때 걸릴 때 하면 되는 거니까. 그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문제는 산업 안전 시설 조치를 안 하고 평소에 하더라도 사고 안 나면 상관없는 상태잖아요. 지금 사실은. 그렇죠. 그거는 사고 나면 네,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뭘 위반했는지 사후적으로. 지금 제가 그 최소 300명 구성해서 불시 단속하라는 거는 네네. 근데 안전 조치를 안 하고 법을 안 지키고 작업을 일을 시키고 있으면 그 뭐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안 나는데 불시 단속해서 걸렸다. 시정을 안 했다. 그 제재 정도가 너무 미약하니까. 미약하다. 뭐 걸리면 네, 뭐 시정할게요. 그러면 그만. 지금도 제가 본 노동부 장관님 가셔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또 고칠게요. 그러면 아마 그냥 오고 있을 거예요. 아니요, 거기서 바로 시정지시서를 내립니다. 그냥 해봐요. 그냥 시정하면 되잖아요. 시정하면 되잖아요, 그냥.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스티커 발부하듯이 바로바로 현장에서.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. 뭐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데.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예기간 정도를 두고. 네.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우리가 계도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걸리면 최대로 제재한다. 실제로 제재를 해야죠. 그래서 그 피해 정도가 커야 제대로 지킬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지킨 사람은 이익, 손해, 안 지킨 사람은 이익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제재 정도 지금 누가 확인해 왔나요? 확인 좀 해달라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? 네. 그래서 법전도 앞으로 좀 갖다 놓도록 하십시오. 나 좀 찾아보게. 그러니까 이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엄청난 과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든지 제가 보면 벌금을 받든지 형사처벌을 별로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. 뭐 기껏해야 내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님 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호법 네. 안전조치 벌칙 조항은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안전조치를 안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?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그거는 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아예?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.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. 저도 문제죠.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뭐 굳이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누가 대신 처벌받고 그냥 그 딱지 아까 말씀한 딱지 하나 받고 끝나버리면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. 대개는 인력을 추가 고용하든지 네. 아니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든지 작업 속도가 느려지든지 이런 현실적인 손실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지. 근데 걸려도 제재가 별로 없어요. 사고 나면은 좀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 안 나니까. 그 돈을 버는 거죠.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? 그러면은 좀 찾아보기로 하고 그것도 노동부 장관께서 예. 안전조치를 평소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. 얼마나 강화할 건지 네. 그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걸 가지고 징역 살 수도 없고 네. 사고도 안 나는데 결국은 과징금을 하든지 벌금을 고액을 하든지 경제적 제재 방법을 제재를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네.
그걸 연구해 봅시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건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세요, 누가. 네. 네, 누가 말씀하십시오. 네.